오늘은 개인위생을 신청했을 때 인가와 조건부 인가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개인위생 신청을 하고 매월 변제금을 정하죠. 매월 얼마씩 총 몇 개월을 변제하겠다는 변제 계획안을 제출하고 법원이 이 변제 계획안을 인가하게 되면은 사실상 개인위생 절차는 거의 다 마무리가 된 겁니다. 정해진 개월수 동안 변제만 착실히 잘 하시면은 면책을 받는 거죠. 근데 다만 조건부 인가라고 해서 법원에서 이 변제 계획안에 대해서 조건을 붙여서 인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 조건대로 이행을 잘 했을 경우에 면책을 시켜주고 조건 이행을 성실히 하지 않았을 때는 면책을 시켜주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. 첫 번째, 조건부 인가의 대상은 누군가요? 개인위생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최근 취업자의 경우 대부분 조건부 인가가 나오게 됩니다. 조건부 인가 내용 살펴보면 매 1년마다 급여, 이직 현황, 4대 보험 가입 여부, 그리고 사업자 등록 현황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원에 매년 신고하게 하는 것이 조건으로 붙여져 있습니다. 두 번째, 조건부 인가는 왜 나올까요? 급여 소득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매년 소득이 인상됩니다. 그 소득의 인상의 폭이 적으면은 문제되지 않겠지만 급여 인상의 폭이 커서 소득이 월등히 증가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급여가 오른 만큼 채권자에게 더 변제를 해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고요. 그렇게 되면 수정 변제 계획안을 제출해서 다시 법원에 신고해야 하는 겁니다. 추가로 같은 회사에서 급여가 인상될 수도 있지만 이직을 할 수도 있겠죠. 경력을 인정받고 이직을 하게 되는 경우 보통 급여가 상승하게 됩니다. 그래서 그 이직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급여 상승의 폭을 보겠다는 게 법원의 입장입니다. 추가로 최근 취업자에게 조건부 인가가 많은 이유가 뭘까요? 바로 일시적으로 급여를 낮추어서 월 변제금을 낮출 수 있다는 겁니다. 만일 내가 개인위생 신청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월 300 정도의 회사에 취업할 수 있으나 여러 조건을 맞추어 봤을 때 월 한 250 정도의 회사에 취업해서 개인위생 신청 시 월 변제금을 낮추고 총 개월수를 곱해도 변제율이 괜찮게 나오는 거죠. 이런 경우에 개인위생 제도를 악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법원에서는 개인위생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취업자들에게는 대부분 조건부 인가를 내주는 거죠. 일시적으로 낮은 급여의 회사에 취업을 한 다음 개인위생 신청하고 일반 인가를 받은 다음에 다시 더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회사로 취업을 하게 되면 개인위생 제도를 악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조건부 인가를 주는 겁니다. 세 번째, 조건부 인가에 대해 실제 사례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조건부 인가 문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. 변제 계획안에 적힌 소득보다 20% 이상 소득이 늘어나면 늘어난 소득의 50% 이상을 변제금에 투입하는 것으로 변제 계획안을 수정해야 한다. 이렇게 되어 있고요. 법원에 매년 소득을 신고할 때 작년보다 소득이 20% 증가하면 월 변제금을 더 올려서 수정 변제 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. 지금 말씀드린 20%는 부산회생법원 기준이고요. 서울회생법원의 경우에는 30%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. 두 번째 사례는 변제율이 10% 미만으로 낮은 경우에 매년 채무자의 재산을 법원에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. 채무자의 재산이 늘어나면 수정 변제 계획안을 제출하고 당연히 월 변제금이 늘어나겠죠. 최근 취업자인 경우, 소득이 낮은 경우, 변제율이 낮은 경우에는 조건부 인가가 나오게 됩니다. 개인위생을 신청하더라도 조건부 인가가 예상되면 그 부분까지 예상해서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하고요. 이 부분은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. 개인위생 신청만 하면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후 조건부 인가 때문에 월 변제금이 더 올라가게 되면 월 변제금이 부담스러워서 매월 납부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. 그렇게 되면 면책을 받을 수 없고 힘들게 받은 인가 결정도 나중에는 다 폐지가 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상담을 통해서 충분한 계획을 세우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. 오늘은 조건부 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. 오늘 말씀드린 거 빠르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조건부 인가의 대상은 누구인가요? 개인위생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업한 분들은 대부분 조건부 인가를 받게 됩니다. 두 번째, 조건부 인가는 왜 나올까요? 한 직장에서 매년 일하다 보면은 급여가 인상이 됩니다. 이런 급여 인상분을 살펴보겠다는 거고요. 다른 직장으로 이직한 경우에 급여에 인상이 있으면 그 부분도 살펴보겠다는 겁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혹시나 개인위생 신청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낮은 급여의 회사에 취업한 다음 개인위생 인가 결정을 받은 후에 다시 더 높은 급여의 회사로 취업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조건부 인가를 주게 됩니다.
자, 세 번째 조건부인가의 실제 사례는 매 1년마다 법원에 신고를 하게 되고 직전 연도보다 급여가 부산회생법원 기준 20% 이상 증가했다든지 서울회생법원 기준 30% 이상 증가했다면 법원에 신고를 해야 되고요. 이 급여 이외에 나의 어떤 재산이 증가가 있다면 그 증가액만큼 또 법원에 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. 개인회생 제도는 개시결정을 받고 인가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다 끝나는 제도가 아니죠. 끝까지 매월 변제도 잘 하셔야 되고요. 특히나 조건부 인가의 경우에는 매년 어떤 특정 내용에 대해서 법원에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만약에 예상이 된다면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대비해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 게 맞습니다.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법무법인 율마루로 전화 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